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상복 기획재정부 1차관이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또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 금융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애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빠른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는 6달째 기준금리를 연 1.25%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고려되지만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공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업의 고용과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또 민간 소비가 위축되며 성장률 전망도 추가 하향 조정될 수 있겠지만 또 국가 시스템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겨냥한 비관세 장벽이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를 특정한 비관세 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2012년 4년 사이 65건이었지만 2012년부터 최근 4년간은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간밤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에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추가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금리 인상은 2번으로 예상이 돼 있지 않는가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는데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점도표 상승이 나왔고요. 3번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엔 조금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있긴 했지만 시장과의 예상에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 흐름,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지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지금 2038포인트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까지 현재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이제 상승 반전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도 함께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장 초반에 2022포인트로 0.7% 하락 출발했고요. 202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36포인트 그리고 현재는 2038포인트까지 올라와 주면서 현재 가격이 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상승 반전했다라고 코스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만이 매수를 합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122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5억 원 매도, 개인은 117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전장과는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원래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장 되면서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요. 외국인 역시 매도세가 조금은 잦아들고 있는 모습, 소폭만 지금은 15억 원 정도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연기금이 오늘도 또 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강합니다. 오늘도 620선까지 근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19.01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1% 이상이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꾸준한 코스닥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일중 흐름들도 함께 보시죠. 시가는 610포인트였습니다. 610포인트 지키며 출발을 했고 시가가 저가입니다. 그리고 고가는 현재 포인트 619포인트까지 올라와준 현재 포인트가 고가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시간대가 지나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차츰차츰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사줍니다.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요. 개인은 197억 원 순매도, 기관은 25억 원 매도인데 전 시간보다 기관의 매도도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기관의 순매수 주체는 연기금이 51억 원, 투신이 2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는 73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그리고 장 마감 전략까지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립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이고요. 오인은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주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보입니다. 제일 상단에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금리 인상이 결정됐다. 코스닥에 집중. 아무래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쪽을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OLED, 전기차, 코스닥을 견인하는 두 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중소형주로 매기 이전이 시작됐다.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코멘트를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입니다. 오늘도 짧고 굵게 남겨주셨습니다. 흔들릴 것인가? 라고 주셨네요.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미국 FRB 태도 강화 주목, 예상된 금리 인상 영향은 미미하다. 단기 상승 후에 쉬어갈 수 있는 증시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만나보셨고요. 이 중에서 한 분께 또 여쭤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있었던 하루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주셨습니다. 함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흔들릴 것인가? 라고 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의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변화는 지금 의문문이 아니라 약간 어떤 확정형의 변화로 상승 쪽으로 다시 가닥을 잡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시장의 큰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였었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어떤 해석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라고 보기가 조금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불확실성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커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좀 남아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엇보다 어제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시장은 내년에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3차례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좀 염두를 하는 부분들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흐름들의 변수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뉘앙스상 이 옐런 의장과 트럼프 의장의 갈등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충돌의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내년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는 불확실성이 좀 시장의 인식보다는 좀 커져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이 어제 옐런 의장도 강조를 했지만은 금리를 올리는 폭이나 어떤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빨리 개선된다는 증거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관점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습들로 이어갈 가능성은 큰데, 하지만 염두했던, 그리고 시장을 바라봤던 수준 정도가 그에 따른 생각보다는 좀 빠르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내년에는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환율이 지금 빠르게 변화가 돼서 이제 1180원대로 넘나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직전 고점대를 안착해서 1190원대를 가파르게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0원대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바뀔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의 2010선에서 2020선 중심에 대한 지지권은 확고한 모습 쪽에서 205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다가 코스닥 또한 610선 정도에서는 지지권을 보이면서 변화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저항권 63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략은 딱 두 가지 양동작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인 부분은 낙폭 과대했던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계속 초점을 맞추면서 연장되는 분위기가 내년 1월까지는 1월 효과와 함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 쪽으로는 코스피 경기 민감주 쪽으로 대응하는 관점, 여전히 추세적인 관점은 유효하다, 이런 쪽으로 두 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관심 업종들 그리고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은행, 화학주 이렇게 꼽아 주셨습니다. 자,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업종적으로는 지난주와 비슷한 상황 쪽에서 약간 조금 확대를 시켰고요. 특히 제약 바이오나 이런 쪽도 다시 반등은 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인데 이에 대한 변화보다는 일단 그래도 실적이나 아니면 내년에 대한 성장세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 업종 쪽이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쪽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함께 어떤 관심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서현 이화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내장 제품업체 쪽으로 과거 이제 한일 이화를 이화에서 분리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주사의 흐름과 사업부로 분할되면서 이름이 서현 이화로 바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자동차 관련돼서 도어 트림과 시트를 주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자동차가 인테리어가 고급화되면서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현대차의 전략이 이 인테리어 고급화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어지는 평균 판매 단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요 제품의 그 평균 판매 단가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 증가를 계속 해왔던 모습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서현이화가 좀 약점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의 높은 의존도, 매출 비중이 87%까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흥시장의 리스크로 어느 정도 좀 저평가가 됐던 부분들이 큰데 이 작년에 어느 정도 좀 부진했던 브라질 법인의 해알화가 이제 환율 안정화로 좀 안정권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고 인도 법인도 신차 효과에 대한 어떤 수익성을 회복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 신흥시장의 리스크도 많이 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만 하나만 보게 되면은 올해 실적 흐름 양호한 모습들인데 3분기가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도 주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체지 주가의 낙폭은 좀 커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4, 4분기는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순이익이 한 1천억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900억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는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일단 목표가 16,500원대 1차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400원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 13,400원 주셨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함께 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5인과 함께합니다. 종목 컬렉션 시간이고요.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들 전문가들이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보기 전에 베스트 수익률 탑3부터 함께 보시죠. 자, 3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가 좀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 삼천당 제약으로 무려 23% 수익률입니다. 자, 2위 살펴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정의 이성웅 대리 SM코어로 28.3%까지 수익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1위도 역시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ST로 29.9%의 상승률,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컬렉션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이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 이성웅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예, 높은 수익률이요. 1, 2위를 모두 가지고 계신데 그래도 짧게 저희가 코멘트를 잠시 뒤에 그 종목들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대리님 포트부터 저희가 열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세 종목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도록 하죠. 한섬으로는 마이너스 4.8% 좀 손실 구간이긴 한데 두 종목이 엄청납니다. SM코어가 28.3%의 수익률, ST가 29.9%의 수익률. 예, 1, 2위 종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1위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겠다 얘기를 해주시고 추천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오른 종목 두 종목 포함해서 한섬까지 세 종목에 대해서 짧게 보유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손절인지 이익 실현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이 메이시나 봐요, 대리님. 예, 죄송합니다. 세 종목 다 일단 포트를 유지를 하고요. 한섬 같은 경우는
뭐 실적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이라든지 뭐 그런 점에 따라서 일부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하고, ST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단기적인 반등세 나타났지만 기존의 하락이 아무래도 2016년에 인식돼야 할 매출이 2017년에 이연된 부분 때문에 나타난 조정이고, 추가적으로 뭐 수주 가능성까지 부각을 해보면 아직 상승 여력 있다는 점에서 보유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M코어 같은 경우도 기존의 사업에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매출 발생 가능하다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반등이 나왔고요. 뭐 추가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코어, 한섬, 그리고 저희 ST까지 세 종목 모두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저희가 추천을 들어볼 종목은 포트에 편입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수한 종목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저희가 한번 오늘 또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을 살펴보면서 네. 최근은 뭐 IT 장비주 강세 나타나고 있고 대형 주군으로도 강세가 나타났는데 네. 일단 낙폭 과대주 중에서 한 종목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종목명은 다우 기술인데요. 다우 기술은 올해 8월 이후에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8월 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약 35%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핵심 자회사 키움증권의 동기간 10% 하락에 비하면 좀 더 과중한 낙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지분 가치와 다우기술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시계열상으로 2013년 이후에 키움증권의 지분 가치를 다우기술의 시가총액이 넘어섰는데, 최근 양자 간의 격차가 약 1,000억 원대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반면에 키움증권을 제외한 자체 사업과 기타 자회사 영업이익은 2013년 이후로 볼 때 자체 사업은 2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자회사 중에 사람인 HR이라든지 한국정보인 등은 각각 약 100% 이상, 51%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간 자회사 전반의 실적 증가와 지분가치 상승을 수급상의 이슈로 모두 되돌린 건데요. 일단은 증시 전반으로 알려진 수급상 매도 압박도 어느 정도 절정은 지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순한 수급 매도 요인으로 인한 조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데, 네 가지 사업은 모두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사업의 4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고성장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수급이 마무리된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매수가는 15,500원에서 16,000원 구간을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대리님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지금 주셨는데 사실 이게 또 연저점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조정이 받을까라고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정도 단가 안 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등을 확인하고 지금 단가보다 조금 더 가격을 주고라도 포트폴리오 편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격대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고 대응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급하게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추세적으로 한번 꺾였다 올라올 때 사도 늦지 않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오늘 좋은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다우기술 앞으로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1부 쭉 30분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저희가 찾아오려고 합니다.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15월 FOMC 이후의 전략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슈 칼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글로벌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이슈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종목별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의 신 박혜리입니다. 해외 선물의 신은 28명의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모여 자음을 겨루는 국내 최초의 프로그램인데요. 매일 밤 11시 트레이더들은 본인의 실제 투자금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통해 최후의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전일 수요일 방송된 해외 선물의 신에서는 배틀리그 8강을 중계해드렸는데요. 그럼 수요일 배틀리그에서 두각을 드러낸 트레이더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내용 발표를 앞두고 어려운 장 속에서도 역시 시황에 능통한 리치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수익금은 2,398.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알고 추세를 파악하는 트레이더죠. 박진서 트레이더가 927.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채권과 농산물 등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상품을 주력으로 매매하는 초심대로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틀리그 현황 알아봤는데요. 배틀리그 외에 또 한 가지 리그가 있죠. 바로 시즌 1이 끝날 때까지 전체 참가자들의 누적 수익금으로 순위를 매기는 누적 수익 리그인데요. 그럼 14일 17시 13분 기준의 누적 수익 리그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5위는 박노주 사단의 트레이더인 기계의 달인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수익금은 7,3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외환영웅 안정영 트레이더인데요. 14,1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외환영웅 공격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전날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상승했는데요. 시원시원한 트레이딩으로 16,36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여성 파워를 굳건히 발휘하고 있는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근거 있는 매매로 22,480달러의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1위는 역시 리치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45,638달러의 압도적인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물의 신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매매 내역과 상세한 전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해외 선물의 신을 검색하시거나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의 신 배너를 클릭하시면 언제나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 해외 선물의 신과 함께 트레이딩의 액션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캐스터 박혜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